드디어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울 거야. 방정식. 오늘도 글씨가 개판이라 보니까 그냥 너무 피곤한가 보다. 자, 봅시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볼 텐데, 자, 우리 이제 수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왜 수학을 해야 되나? 수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내가 구해내기 위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내가 궁금해하는 어떤 수치, 이런 것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한다는 것을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속도 뭐 이런 것들 배우면은, 내가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도로 막 가고 있어. 그럼 내가 2시간을 가면 몇 킬로미터를 갈 것이냐? 응? 그럼 100km 2번 갈 테니까 200km를 가겠네. 이런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게 바로 방정식이야. 자, 방정식은 무조건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식 자체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방정식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맨날 보던 거니까 이제 중학교 애들 다 그래.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간 애들도 맨날 내가 방정식 풀고 맨날 보던 거니까 그게 뭐 그런 거야 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그걸 대답해주는 애가 실제로 고등학생을 다 통틀어도 내가 보기엔 10%가 안 될 거야. 이게 정말이야. 근데 너는 지금부터 내가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네가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자, 정의적인 부분부터 갈게. 자, 일단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자, 우리 수식에는 있잖아. 제일 크게 우리는 등식과 부등식이 있어. 어떤 우리 식이라는 것은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 등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는 요걸로 이루어진 이걸 가운데를 두고 양 옆에 어떤 뭐 기호 항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항은 기억하지? 동류 항할 때 그 항 여러 가지 항들이 이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등식이라고 불러. 자, 부등식은 등식이 아니야. 등식은 이 등자가 같을 등자거든. 얘는 부등식, 같지 않은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크거나 작거나 뭐 크거나 작거나 요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그래. 자, 부등식의 풀이는 2학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등식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배울 바로 방정식이야. 두 번째는 항등식이야. 자, 사실 이 표는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야. 몰라도 되는 거냐? 근데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할 수 있어. 자, 부등식도 있잖아.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고 절대 부등식이 있어. 자, 물론 얘는 굉장히 어려운 애야. 얘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름도 뭐 내용도 알 필요가 없어. 지금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배우면 돼.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등식은 기본적으로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해. 그 등식 중에 어떤 것은 방정식, 어떤 것은 항등식이야. 이 방정식이나 항등식 둘 다 일단 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해. 자,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어떤 미지수의 값들아. 자, 문구 자체를 그냥 암기를 해야 돼.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근데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요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은 다음 학년에서 배울 거니까 이런 뭐 부등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지금부터 방정식 얘기를 할 거야. 자, 봐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된대. 자,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해볼게. 봐봐. 5 더하기 우리 이제 x, y를 다 아니까 우리 x, y를 표현해서 해볼게. x를 했는데 얘가 7이 되었어. 자, 여기서 미지수는 뭐지? 응? 이 미지수는 x잖아. 자, 이 얘가 미지수지. 이 미지수인데 봐봐. 만약에 내가 이 x에다가 자, 3을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등호의 왼쪽에 있으면 좌변이고 등호의 왼쪽에 있으면 우변이라고 돼. 그럼 좌변이 뭐가 돼? 5 플러스 3이니까 8. 우변은 7. 자, 같아 틀려? 틀려.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만약에 어떤 x값에다가 미지수의 값에다가 우리가 3을 넣으면은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이 돼. 거짓은 보통 false 해가지고 영어로 F를 많이 써. 거짓이 돼. 그런데 봅시다. x가 2라면 자, 좌변이 어떻게 되니? 7이 되겠지. 우변도 7이 돼가지고 드디어 같아지네. 그럼 봐봐. x가 2가 되니까 이 등식이 어떻게 돼? 참이 돼. 참은 true에 t를 써가지고 보통 참을 t라고 많이 표현한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자, 참이 된다고. 그럼 봐봐. 어떤 미지수 x 값을 3으로 놨을 때는 거짓이 됐고 2로 놨을 때는 참이 됐어. 그럼 봐봐. 어떤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이런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초등학교에서 내내 배웠던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문제. 자, 5 곱하기 네모는 15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네모가 x로만 바뀌었지 차이가 있니 없니? 자, 이제까지 그러니까 네가 초등학교 내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사실은 방정식이야. 근데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배우지도 않았고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는 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라고. 근데 지금부터는 방정식 푸는 건 굉장히 쉬워질 거야. 1차 방정식은 굉장히 쉬워. 금방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자,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합시다. 방정식은 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기도 되는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외워야 되는 게 뭐냐? 자, 이 미지수의 값이 어떤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미지수의 값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요런 방정식이라면은 x는 2가 바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겠지. 네. 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해 또는 근 요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답이야, 답.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하면은 어떤 식을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라. 이게 바로 해를 구해라 또는 근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면 답 구해라, x 구해라, 요변. 이 미지수의 값을 우리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자, 요런 것을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지금 굉장히 간만에 글씨 많이 써서 안 그래도 글씨체도 안 좋은데, 자, 지금부터 그냥 선생님이 그냥 계속 그냥 줄줄이 얘기를 할게. 방정식은 어떤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게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등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하며, 결국 우리는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내가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얘기한 것을 넌 지금부터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어디 한번 보자 있는지. 두 번째. 자, 162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2번 방정식 또 이렇게 나왔고,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 문자 x를 미지수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두 번째 줄.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어떤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정확하게 나와있지? 나 이거 읽고 온 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돼. 이것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옆에다 딱 해놓고 별표를 쳐놓고 네가 반드시 이 문구 자체를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이제 등식이 뭐냐?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 봐봐. 어떤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야. 자, 요런 거야. 자, x 플러스 3x 플러스 4랑, 자, 4x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항등식은 일단은 조금 지금 깊이 있게 배우진 않아. 지금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사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데, 그냥 지금은 항등식이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면 돼. 봐봐. 얘 정리하면은, 자, 동류항끼리 해가지고 4x지. 그리고 얘도, 자, 좌변과 우변이 어때? 완전히 똑같지. 그럼 x값에다 1을 넣어도 여도 1 넣었으니까 똑같을 거고, 2 넣어도 똑같을 거고, 3 넣어도 똑같을 거고, 다 똑같겠지. x값이다가 아무 값이나 넣어도 얘는 무조건 성립해. 이런 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쭈루루루 얘기를 해보면 되고, 항등식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지?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땡땡 해보니까 방정식일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 처음에 이거 내가 요 앞에 쓴 거 봐봐. 얘랑 똑같이 쓰지 않았지? 그러니까 얘를 다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고 얘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을 때 양 옆의 식이 완전히 동일하잖아? 그러면 우리 그걸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x에다가 뭔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일단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면 항등식 되게 복잡해져. 이 항등식이. 지금은 항등식이라는 것은 그냥 관계없이 똑같다. 그럼 결국 뭐냐? 어떤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하게 동일하면 우린 그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나중에 오늘 이제 1차 방정식에 풀이를 들어갈 건데, 이 풀이 들어가면은 자, 얘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계산하면 0은 0 이런 식에 나와. 그래가지고 x값 자체를 구할 수가 없게끔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항등식은 이런 거다라는 거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자, 167페이지 드디어 1차 방정식과 그 풀이를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선생님이 대충 적어줬는데 머릿속에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봅시다. 우리 167페이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울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등식의 성질. 이게 뭐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일단 만약에 어떤 A랑
어떤 B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자. 가정을 하자. 그리고 자 A, B, A와 B는 0은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을게. A와 B는 0이 아니라고 할게. 그러니까 사실 0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나중에 곱해질 때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닌 걸로 해서 얘기할게.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봐. 양변에다가 좌변, 우변에서 우리 양변이라고 얘기할 거야 나는.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 C를 더해도 똑같겠지. 예를 들면 얘가 3하고 3이야. 그럼 똑같은 수 3, 3을 또 더해봐. 그럼 6, 6으로 똑같겠지. 따라서 자 어떤 수 더하기 똑같은 수 이렇게도 성립하겠네. 마찬가지로 이 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도 성립하겠지. 자 얘한테 C를 곱해도 성립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C로 나누어도 성립하겠네. 그치? 자, 지금부터 요걸 가지고 1차 방정식을 계속 풀 건데 사실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야.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애들 여기서 많이 풀린다. 자, 이 경우에 항상 조건이 무조건 같이 따라와야 되는 조건이 있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것이 없으면 그냥 틀린 문장이야. 제발 이거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때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건 무조건 C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같이 따라와야 돼.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저게 없으면 틀린 문장이야. 왜 그럴까? 자, 여러 번 내가 뭐 예전에 한 번쯤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상황을 아예 고려하지 않아. 분모가 0인 상황은 그냥 없는 상황이야. 그건 너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야. 분모가 0인 상황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이 얘기는 성립하지 않아. C가 0이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렇지? 봐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한계가 있는데 A랑 B가 같은데 C가 만약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어. C 0이어도 상관없죠. 0, 0 곱하면 다 0, 0 될 테니까. 그런데 한번 봐봐. A랑 C랑 B, C가 같다고 해서 자, A랑 C가 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A랑 B가 같으냐?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 C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A와 B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1하고 2인데 C가 0이면 0 돼가지고 막 같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가 먼저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참이야. 얘는 참이야. 얘 두 개가 같다면 C가 0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곱했을 때 같다는 건 무조건 참이 돼. 하지만 자, 요런 조건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다,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야. C가 0이라는 조건, C가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얘는 거짓이 돼. 그치?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야.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나와. 여기 뭐 어디 분명히 나오게 될 거야. 반드시 나와. 그래서 얘가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 있다면 요것은 성립하지만 요렇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얘가 먼저면 나중은 되지만 얘가 먼저일 때 얘는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근데 여기서 C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것도 맞겠지. C가 0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왜 외우느냐?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1차 방정식의 풀이야. 이게 바로 1차 방정식의 풀이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왜 1차 방정식인지를 내가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자. 자, 1차 방정식과 그 풀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169페이지로 한번 볼까? 자, 우리 지금부터 내가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자,
2x-1을 우리가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치? 이게 몇이야? 4지 4. x에다 4 넣으면은 2, 4, 8에다가 1 빼면 7이잖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자, 근데 정확한 거는 여기서 무슨 이항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항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지금은. 나중에는 자동으로 돼, 그게. 지금은 절대로 이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써먹을 방법을 쳐볼게. 내가 이것을 얘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 테니까. 자, 봅시다. 우리 등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주 완벽한 특징이 있어.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x를 구하고 싶잖아. 뭐 어떤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자 x는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은 그냥 그 x 값이 얘라는 거야.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한쪽에다가 예를 들어 뭐 왼쪽이 되면 뭐 좌변이 되면 좌변, 우변이 되면 우변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x를 좌변에다 놓고 나머지 숫자들을 우변에다 놓는 것이 보통의 풀이 방법이야. 예, 앞으로 보통의 풀이 방법을 계속 연습하게 될 거야. 그럼 얘는 x를 이쪽에만 남겨놓고 등호에 좌변에만 남겨놓고 나머지 숫자들을 다 여기로 옮겨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거가 되겠지. 지금부터 그걸 해볼 거야. 자,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 있는 것들을 x 빼고 하나씩 없애간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없애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자, 얘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요거부터 먼저, 제일 먼저 요거부터 지금 없애볼 거야, 나는.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봐봐. 자, 2x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더하기 1 해주면은 없어지겠지. 그런데 봐봐. 얘랑 얘는 등식이니까 A, B는 같다. 얘가 A, 얘가 B랑 똑같은 거야 지금 현재. 그럼 봐봐. 똑같은 수를 더해줘도 성립하지. 그러면은 1 더했으니까 여기다 똑같은 수 더해줘도 성립하겠네. 그러면 7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지. 그럼 정리해볼게. 자, 2x만 남고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두 번째. 자, 2를 없앨 거야. 근데 2는 곱해져 있는 숫자잖아. 그러면은 나눠줘야겠네. 그럼 양변은 내가 2로 나눠줄게. 이렇게. 그럼 나눠도 되잖아. 그러면 약분되고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끝났네. x4 나왔지. 이거야. 자, 어렵진 않잖아. 지금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거 내가 한 2개 정도를 더 해볼 거거든. 한 번째 보자. 자, 다시 5x 플러스 3 하고 이렇게 해볼까? 13 이렇게 해볼게. 지금부터 얘를 3을 빼줘야겠지? 빼기 3 13 빼기 3 됐지?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빼주면 되니까. 자, 5x는 10. 자, x는 양변을 5로 나누면 2. 나왔지. x2. x에다 2 넣으면 답인가? 이게 해야. 그리고 우리 방정식을 푸는 거야, 지금. 그지? 얘는 방정식이잖아.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이라고. 근데 어떤 등식의 성질들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구하고 있잖아.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지금. 자, 마지막으로 4분의 1 x 플러스 1은 5.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뺄게. 맞지? 그러면은 4 이렇게 되겠지. 이번에는 양면에 같은 수를 곱해보자고. 왜냐? 4분의 1이니까 4 곱해주면은 얘 없어지잖아. 이렇게 1이 되니까. 그럼 곱하기 4 곱해주면 되겠지? x는 1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어렵니? 어렵진 않아. 이게 순으로 계속 해다 보면 어렵진 않아.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쭉 보자고. 자, 그냥 기본, 그러니까 너희들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야. 자, 내가 나중에 오늘 마지막에 선생님이 딱 동안할 때, 내가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선생님한테 말했던 물어봤던 그것을 내가 말해줄 거야. 근데 난 지금도 그 선생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걸 나한테 제대로 못 해줬거든.
난 중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질문을 딱 2번 했어.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딱 질문을 2번 했는데 2번 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 그것을 나중에 나 혼자 수학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수학 선생님들이 왜 그걸 나한테 아직까지 말을 못해줬을까 궁금증이 있어. 정말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들을 풀었잖아. 그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수학적으로 쉽게 푸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얘는 봐봐.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물론 요게 중간 과정인 건 맞아. 요게 중간 과정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EX는 7 더하기 1 요런 걸로 끝나지 않니? 결론적으로는. 자, 여기 없어지니까 이렇게 요것만 남잖아. 그래서 그냥 수학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우리가 그냥 문제를 푸는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여기 있던 좌변에 있던 이 -1이라는 숫자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잖아. 그치? 얘가 일로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뀐 것처럼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잖아.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방정식을 풀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치? 이것을 바로 얘는 항이잖아. 상수 항이잖아. 항을 옮긴다, 이사시킨다 그래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항이라고 불러. 항을 옮긴다 해서 이항이라고 불러. 자,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도 EX는 8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 사실은 얘는 이항이라고 하지 않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걸 이항으로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도 계셔. 2 곱하기 x니까 자, 8 나누기 2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 곱하기 x니까 8 나누기 2 해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것도 이항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나는 잘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양변을 2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양변 2로 나누면 그냥 우리는 x는 4. 우리 이렇게 조금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풀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우리 1차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1차 방정식은 어떤 식들이냐? 어떤 식이 막 복잡하게 있을 수 있어. 엄청나게 복잡하게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1차 방정식은 결국 다 한꺼번에 정리를 했을 때 모든 식을 여기 있는 우변에다가 놓지 말고 다 좌변에 넣어가지고 싹 다 정리를 했을 때 자,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야.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냥 이게 1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때 a랑 b는 상수고 x는 원지수. 얘 a랑 b는 숫자라는 얘기야. 정해져 있는 숫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 그럼 요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1로 넘기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 2x 마이너스 8이겠네요, 이번에. 그지? 요렇게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미지수의 차수가 1차야. 그래야지 1차 방정식이지. 2차 있으면 안 돼. 제곱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그치? 1차 방정식을 우리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이런 애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지. 봐봐. 얘가 1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러면은 자, ax는 마이너스 b고 양변을 a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얘도 봅시다. 얘는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플러스 8이지. 그치? 마이너스 8이지. 그치? 그래서 더하기로 바꾸면 4.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치? 요게 바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야. 자, 지금 하고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잘 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잡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 요거는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해왔던 거야. 분수 같은 경우는 통분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0.7 소수 같은 거 있으면은 다 10 곱해가지고 양변에 전체 다 10을 곱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양변에다 전체에다가 10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요거가 이제 우리 1차 방정식의 풀이의 단원이고,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너도 나중에 이것을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 틀리게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자,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걸 배울 때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 부호, 일로 넘어가면서 부호 바뀌면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저기 곱하기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나는 헷갈려서 질문했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 선생님, 여기서 2를, 자, 여기서 나는 2를 양변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2를 여기로 넘기는데 부호가 바뀐다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했어. 그럼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답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줬던 게 대답을 못 해주셨어 그때. 결론적으로 대답을 못 들었어. 나는 아직도 기억나거든. 고모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해주셨고, 나는 일단은 그냥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며. 근데 얘는 넘어가는데 왜 부호가 안 바뀌냐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자, 너는 이해하지? 이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연산이 바뀌는 거야, 연산이. 여기는 뺄셈이었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얘가 만약 덧셈이었다면 뺄셈으로 바뀌는 거였지. 연산이 바뀌는 거지. 이 숫자의 부호가 바뀌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 얘는 연산이 바뀌는 거야.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나눗셈으로 바뀌는 건 그걸로 끝이야.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만약 아까 4분의 1처럼 나눗셈이 되어 있다면은 곱하기를 해가지고 곱셈으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할 때, 자,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너한테. 차근차근 해라. 차근차근. 넘어가지 마라. 뛰어넘지 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해봐라. 이 얘기 계속하지. 그거는 내가 충분히 너가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그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자, 이항해가지고 이렇게도 하겠지만, 초반에 좀 어려울 때는 다 하나씩 더하고 빼고를 해봐. 자,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대부분 초반에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씩 전부 다 양변에 더하고 양변에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 일단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돼. 자연스럽게. 그때까지는 지금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넘기는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가고 곱하는 것도 실제로 해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오늘 이 단원에서 시간이 꽤 걸릴 거야.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내가 각 어떤 유형별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일단 176페이지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이제 한 문제 내가 따로따로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